조를 믿으십니까? 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믿으십니까 혹시? 그건 이제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신뢰도의 차원에서. 예. 어떤 우리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은 결함에 의해서 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일 나죠. 제가 그 엘리베이터와 신뢰도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 예, 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안 열려. 막 하늘로 막 계속 올라가고. 그나마 떨어지는 꿈보다는 낫지 않나. 떨어지면 더 무섭겠지. 근데 그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럼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뭐 지탱하고 있는 여러 부품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하는 데에는 이제 고장 확률을 수정하는 수정법이 있고, 그게 좀 뭐 복잡해요. 복잡하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그 중에서 신뢰도에 관련된 것만, 엘리베이터를 가기 전에 쉬운 직렬, 병렬 이걸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한번 가볼게요. 난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써있을 때 있잖아. 바닥을 확인하고 타시오. 이게 공포 영화야 완전히. 탔는데 바닥이 없으면 어우 어떡해. 근데 이제 신뢰도는 전체 이제 어떤 기계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부품 차원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이거를 막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확률적으로 고장날 확률, 그리고 이제 각 부품에 대해서 그 신뢰도들을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연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뢰도는 단일 부품의 미 제대로 작용할 확률이에요. 확률. 신뢰도 자체가.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는 조금 혼합적인 거지만은 직렬, 병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직렬, 병렬. 직렬은 부품이 A, B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하나가 작동 안 하면은 A, B가 이제 나란히 직렬로 둘 다 같이 작동을 해야만 어떤 기계가 됐건 뭐가 됐건 뭐 AI가 됐건 AI가 필요한 물질적인 어떤 거죠. 그건 그게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신뢰도가 0.9야. 0.9면은 하나가 작동할 확률이 0.9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 직렬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R값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0.9 곱하기 0.9는 0.8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의 형태인데 직렬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마이마이, 뭐 소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그만 전자공학으로 만든 조그만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배터리 칸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뭐 두 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개를 넣을 때는 작동을 안 해. 두 개를 넣어야 작동을 해. 병렬인데.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땐 이건 직렬인 거야.
직렬인 거예요. 두 개를 다 넣었을 때 이제 플레이가 눌리고 뭐가 눌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 뭐 이런 휴대용 전자기기 지난 세기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배터리는 이제 다르지. 옛날에는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했는데 이 배터리가 분명히 병렬인 것 같거든. 물리적으로는 병렬이니까 병렬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직렬적으로 꽉 차야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작동하는 확률이 R 값을 곱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병렬 구조야. 논리적 병렬 구조라면은 양쪽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높아져요. 어떻게 되냐? 0.9랑 0.9야. 그러면 이번엔 R 값이 아니라 F 값까지 가는 거야. 예? 1에서 R을 빼면은 1에서 신뢰도를 빼면은 고장 확률이잖아요. 그럼 0.1이 되죠. 0.1 곱하기 0.1 하면은 이 두 개가 다 부품이 다 작동하지 않는 경우인 0.01이 나오고 그걸 1에서 빼면은 신뢰도인 0.99가 나오죠. 딱 두 개만 가지고 했을 때도 직렬과 병렬, 논리적인 구조에서 직렬과 병렬의 신뢰도 차이는 크게 나요. 하나는 딱 두 개인데 0.99, 81, 81이 나오고 하나는 0.99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는 직렬처럼 보이는데 병렬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천호동에서 30년 얼마나 살았지? 하여튼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천호동 좋아졌거든요. 좋아지고 나니까 또 이사를 왔네. 근데 그 예전에 선호동, 풍납동 뭐 지금은 되게 뭐 살기 좋고 뭐 다 건물도 그냥 막 치솟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침수 지역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 90년 요 앞뒤에 큰 침수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제가 헤엄을 쳐가지고 집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569 아니면 500번이야. 그걸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 언덕을 딱 넘어가지고 암사동이지 아직 뭐 그쪽 사시는 분들은 대충 길 아시죠? 암사동 통해서 이렇게 천호동까지 오는 500번 종점 저쪽 고덕동에 있었는데 언덕을 딱 넘더니 갑자기 다 내리라는 거야. 더 이상 차가 못 간대요. 운행을 못 한대. 근데 그때 뭐야 회수권도 돌려받지도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내렸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내렸어.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이니. 근데 왜 내리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때 이제 장마 때인데 거기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여기까지 물이 이제 우리 집을 가려면 그 물을 건너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꼬맹이들은 못 모르고 이 보트 타고 나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데. 왜냐면 맨홀을 열어놓으면 맨홀이 또 있었거든. 그때 엄마가 맨날 맨홀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헤엄을 쳐가지고 집까지 갔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만큼까지 왔어요. 이만큼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프어프 하면서 자유형을 친 건 아니고 진짜로 이게 팔리나 이런 걸로 물살을 가르면서 헤엄을 쳐가지고 왔는데 그때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게 반복이 됐거든. 뭐 거의 매년 한 2, 3년 주기 큰 거는 그 당시에 하여튼 큰 게 있었어요.
80, 90 그 중간쯤에 그때 큰 게 있었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이 관료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뭐냐면은 그 이제 역류 방지하는 그 펌프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밸브로 이제 다 안전 장치가 있고 역류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잘 사는 동네를 침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낙후되어 있던 여기를 침수를 시킨 거야 이거야.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했어요. 그 뭐 이제 그 거기에 막 뭐 기계 설비 막 해가지고 뭐 이거 집 고쳐주시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 침수 된 다음에 막 이거저거 손봐야 돼. 그러면은 그때 막 어른들끼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저 밸브를 가지고 장난친 거라 이거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류 펌프가 있어요. 그리고 밸브가 직렬적으로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이것도 AB만 해, 그냥. 두 개만. AB가 있으면은 이 밸브 중에서 하나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래도 역류가 안 돼요. 둘 다 작동을 안 해야만 역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작동을 안 해야만. 그럼 이제 확 그냥 물이 그냥 진짜 우리 집이 한강고수부지에서 5분 거리인데 한강이 완전히 그냥 막 수위가 올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이 빠르게 그때 당시 제 빠른 걸음으로는 5분이지만 지금은 한 30분 걸리려나? 한 15분 걸리려나? 근데 이거는 보기에는 직렬적이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직렬 구조지만은 논리적으로는 병렬 구조예요. 둘 다 작동을 안 해야만 되는 거니까 0.1 곱하기 0.1, 0.01 만큼의 고정 확률인데 이제 이게 위에서 장난을 쳤다 이거지. 어른들 말씀으로는 뭐가 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렬하고 병렬의 신뢰도는 아시겠죠? 직렬하고 병렬 R값이 같은 0.9라고 해도 신뢰도는 직렬이 확 떨어지고 병렬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거는 아주 단순화시킨 거고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안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하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그런 부품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줄만. 이거는 N중 K의 또 다른 모델이야. 물론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요소들까지 다 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고장 날 그 확률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N중 K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줄이 몇 가닥으로 뭐 수십 가닥이 됐건 수백 가닥이 있건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뭐 12명 1700 뭐 몇십 킬로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탈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죠. 실내 탈 때.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몇 가닥으로 할까? 한 100개 합시다. 100개. 100가닥을 꼬아서 만들었어. 그 중에서 37개가 뜯어질 때까지는 엘리베이터가 괜찮단 말이지. 이런 게 이제 N중 K 이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단순하게 직렬 병렬보다는 더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그럼 이제 그 시점에 맞게 점검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 N 값이랑 K 값이랑 같다면은 N 중에 N개가 다 끊어져야 그 엘리베이터가 떨어져.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건 무슨 구조일까요? 이 퀴즈야. 병렬 구조랑 똑같죠. 논리적 병렬 구조. 논리적 병렬 구조랑 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15분 만에 금방 끝났네. 되게 오래 썰 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직렬 구조와 병렬 구조로 신뢰도를 수정을 할 수가 신뢰도를 부품의 신뢰도를 가지고 고장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를테면은 롤스로이스 같은 데에서 이제 엔진 잘 만드니까는 항공기 엔진 같은 것도 만드는데, 거기에 사물 인터넷을 달아가지고 미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를 아주 선도적으로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거 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고장 확률이에요, 확률. 근데 그건 신뢰도 가지고 나오는 거라 이거야. 근데 그 신뢰도는 직렬인 경우에는 R 값을 곱하면 돼. 병렬인 경우에는 F 값은 1에서 R을 빼면 되거든요. 그럼 0.1mm 나오잖아요. 작동 안 할 확률이니까. F 값을 곱한 다음에 1에서 빼면은 신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N중 K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몇 가닥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뭐 간단하게 말한 무슨 뭐 건전지 넣는 거,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수 났을 때 이 밸브, 헤엄쳤던 그 밸브라든지 또 아니면 진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단순하게 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계산해서 기업, 그 제품 생산한 곳에서는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신뢰도에 맞게 제작을 하고 뭐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은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믿습니까? 였습니다.